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제주와 고로라 제주가 함께하는 소셜 라이브 뉴스 위주알 고주알. 뉴스를 알고 제주를 알면 또 다른 제주가 보인다. 제주의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갈 또 하나의 콘텐츠.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낮 12시 50분 50분 꼭 만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를 알고 뉴스를 알면 또 다른 제주가 보인다. 미디어 제주와 고르라 제주가 함께하는 소셜 라이브 뉴스쇼 미주알 고주알 3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패널 구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사회자도 바뀌고 바뀌었는데 일단 김영우 국장님이 어디 가셨는지부터. 국장님이 네. 다른 강연이 있으셔가지고 네.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되셨대요. 그래서 급히 오고 계신데 아마 방송 참여는 어려우실 것 같다고. 오늘은 저희 셋이서. 그러면은 일단 저희를 모르실 거니까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 저는 어쩌다 사회를 맡게 된 고르라 제주 에디터 박미애라고 하고요. 박수 쳐야 되는 네. 분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연극쟁이 변종수입니다. 문화놀이터 대표입니다. 예, 이 정도. 안녕하세요. 저는 이쪽을 봐야 되죠. 저는 미디어 제주 김은혜 기자입니다. 정의로운 기자가 되고 싶은 김은혜라고 합니다. 와. 네, 오늘은 두 가지 코너로 진행될 건데, 첫 번째 코너로 핫한 이슈를 짚어보는 알까 뉴스, 그리고 두 번째 코너로 핵심을 파헤친다 노른자 뉴스,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알까 뉴스에서는 서귀포시 우회도로 사업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노른자 뉴스에서는 제주도 축제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의 알까 뉴스는 어떤 소식이 준비됐나요? 이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서귀포시 우회도로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긴 했는데 되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요즘에. 예, 네, 맞아요. 이렇게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 서귀포시 우회도로 사업이라고 이제 요게 되게 오래된 사업이에요. 계획은 1965년 3월 4일에 수립된 계획인데요. 사업비는 이제 약 1237억 원이 된다고 예상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내용을 살피면 구간이 이제 1구간, 2구간, 3구간이 나뉘는데 1구간은 1.1km, 그리고 2구간은 1.5km, 3구간은 1.6km, 이렇게 이제 총 4.2km 구간에 다르는 이제 도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이 지금 제2구간인데요. 이 도로가 6차선 도로예요. 그러니까 3차선, 3차선에서 왕복 6차선 도로인데 제주도에 6차선 도로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이렇게 큰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위치가 제2구간 도로에 있는 위치가 하필이면 서귀포시 문화원을 바로 앞을 지나는 위치더라고요. 또 이 주변을 보면은 서초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가 2개가 있고요. 또 서기중앙초등학교가 밑에 또 있고, 동공초등학교, 동공생활체육관,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에요. 이거 조금은 큰 사진을 또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2구간, 문제가 되는 구간인데요. 여기 서귀포 학생문화원이 있고요. 그리고 서귀포 도서관, 서귀포 고등학교, 요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요 옆쪽으로는 유아진흥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와서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들을 많이 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저도 이제 좀 취재를 하다가 어떤 학부모님을 알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뮤지컬이나 이런 걸 보러 이렇게 큰 대형 버스들이 많이 와서 이제 아이들이 내리고 타고 하는 거를 많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설이 되면은 문제가
서귀포 학생문화원 건물 앞에 바로 나오면 바로 앞에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앞에 잔디 광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잔디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도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된다면 이 잔디 광장은 없어지고 그 대신에 이제 차들이 쌩쌩 달리는 6차선 도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위험하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아달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교육청에서는 굳이 해야겠다면 지상차도가 아닌 지하를 뚫어서 이제 차도를 만들어 달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지하차도로 하면 이것도 문제가 지하차도로 한다고 해서 매연이나 이런 거가 발생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위에서 올라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은 지하차도도 안 된다. 필요 없는 사업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하나 더 설명해 드리자면 네. 위아래 쪽에 그 큰 도로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여드린 여기 그 도로가 생길 계획 위아래로 이미 도로가 있어요. 이미 4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위아래 다 4차선. 아래는 2차선, 위아래는 4차선. 그러니까 이미 이쪽으로 지나다녀도 되거든요. 굳이 생길 필요가 없는 도로고 이거는 제 기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이제 이 도시계획 전문가 분한테 제가 직접 자문을 구해서 이게 꼭 필요할까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거는 필요 없는 사업이다라는 답변을 제가 얻었습니다. 여기가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그것도 참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그 60 아까 몇 년도였죠? 64년도? 65년도 그때 수립됐을 때는 이제 미래에는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수립된 계획인데 사실 지금 이제 뭐 이쪽 지나다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조금 막히는 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고 그렇게 뭐 문제될 경우는 그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 이 취재 때문에 3-4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다 각기 다른 시간에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뭐 도로가 막혀서 불편하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못 느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저도 저희 장모님 댁을 글로 자주 다니는데 네. 그 길이 없어서 크게 뭐 불편한 건 없네. 굳이 뭐 큰 돈 들여서 이렇게 아까운 세금 들여가지고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고 또 녹지를 없애는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좀 미디어 제주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 그 녹지 문제도 좀 있을 거라고 하시던데. 예, 맞아요. 어떤 일단은 옆에 소나무, 그러니까 여기 또 사진을 보여드려야겠는데 여기가 잔디 광장이고요. 그리고 옆에 여기 한켠에 소나무 숲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소나무들이고 크기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이제 도로가 생기게 되면 그거를 다 베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주도가 전국에서 이것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전국에서 가장 8월달 기온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녹지를 더 많이 나무를 심고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이거를 다 없앤다는 이런 정부 정책과도 반대되는 이런 사업이 과연 굳이도 꼭 해야 되나 의문이 계속 드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걸 추진하기로 결정이 된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오늘 안 그래도 제가 교육청 관련 회의가 있어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일단은 중단됐고 근데 찬성하시는 분들과 찬성하시는 분들은 지역 주민분들이겠죠. 아무래도 이게 생기면 땅값이 오르니까 그게 제 추측입니다. 뇌피셜이고 지역 주민분들 찬성하시는 분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이 지금 아주 팽팽한 상태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뭐 이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네. 저런 이유로 너무 시끄러워서 불필요한 일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생활의 질을 더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게 정말로 필요한 거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님이시라 표정에서 드러나시는 굉장하게 짜증이 이미 안타까움이 잔뜩 저는 묻어나오는데 제2공항 문제만 갖고도 머리가 그냥 깨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은혜 기자님도
하실 말씀이 더 예, 뭐 있으신가요? 이쯤이면 소개는 다 해드린 것 같고 뭐 네. 판단은 보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간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돌아올게요. 이번 코너는 제주의 핵심 이슈를 깊이 파고드는 노른자 뉴스 시간인데요. 오늘 되게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준비된 것 같아요. 네. 축제. 맞아요. 재밌어요? 재밌을까요 이게? 재밌어야 되는데.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축제들이 음, 있나요? 일단은 제주도 축제 좀 많이 다녀보셨나요, 두 분은?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씩 가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제주시에서 있는 뭐 벚꽃 축제 이런 정도. 전동로에 있는 그 예. 어떠셨어요? 좀 보셨을 때? 아니 근데 뭐 축제가 다 그런 거다 이러면 그렇지만 뭐 대부분이 뭐 다 획일화된 거에 그 벚꽃 하나 보는 거죠. 근데 그 예를 들자면 제주도는 벚꽃 축제 같은 것도 막 널려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한시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행사나 그냥 먹거리가 갖춰져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길 가는 거지. 실제로 벚꽃을 즐기는 거는 그 박작박작한 데 가서 보겠어요. 밖으로 편안한 데 가서 더 아름다운 벚꽃을 보는 게 낫죠.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축제가 제주도에는 워낙 그 예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소재로 이제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가보면 참 그냥 워낙 경관이 예쁘니까 그거 자체는 참 좋은데 내용 축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좀 한정된 것들이 많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축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일단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주도 축제 혹시 몇 개일까요?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축제가 1년에. 그래서 저도 이거 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게 뭐 한번 찍어보세요, 관악제, 한번. 성산 일출제, 뭐 벚꽃 축제, 뭐 70년 축제, 해녀 축제. 아 이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몇 개일까요? 찍어보세요. 이 고르라에서도 이제 매달 축제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아 그럼 더 아시겠다. 그렇죠. 거의 한 달에 많으면 2-3개까지도 한 달에 2-3개.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럼 한 많으면 30개 정도 되겠네요. 30개? 이거는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네. 그 2017년에 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네. 이제 관련된 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보니까 2017년 5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에 그러니까 1년 내에 일어나는 축제가 65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요거는 이제 조금 대형 축제 조금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좀 큰 축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만 집계된 거고 네. 소소하게 이제 마을에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까지 합치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것도 이제 그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요건 아니다. 요건 제가 조사한 건데 네. 예, 제주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네. 그 제주도에서 이제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내역들을 쭉 볼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에서 거기에 축제라고 이제 치면은 거기 축제라는 키워드를 치면 축제에 얼마나 쓰였는지 이제 금액이 나오는데 아마 이거 외에도 뭐 딴 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축제라는 키워드로 쓴 것만 찾아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그 65개에 1억씩만 해도 65억이 들어간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자료를 이제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제주도가 제주 지역 축제에
지원한 지원금 내역이고요. 제주도에서. 예,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축제라는 키워드로 찾아본 이 내용입니다. 2016년에는 43억 6,94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43억 7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지원금은 늘어나서 2019년에는 84억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3년 새에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네. 거의 2배가 늘어난 실정이죠. 그러니까 축제에 이만큼 이제 제주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만큼 좋은 양질의 축제들이 많이 양상돼야 되는 거겠죠. 네. 우리 아까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과연 그렇게 되고 있을까?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짚어볼 게 들불 축제죠. 들불 축제 요즘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 들불 축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예, 가본 적이 없는데 보시다시피 들불 축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서 그냥 행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 오름을 그냥 한 번 태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 유래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밭 경계나 이런 데를 이렇게 태우는 그거부터 시작했다 그러는데 이 문제점들이 그런 데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찾아보니까 기름을 부어가지고 토양을 오염시킨다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교통 문제. 그러니까 교통은 주차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가기에 용이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 갔다 왔다 하거나 주차하는 문제가 굉장히 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먹거리 일변도에 그런 축제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과다한 예산이 또 문제다. 뭐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들불 놓기 좀 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이거 기사가 아니고 저도 봤는데 누가 민원을 제주도, 올린 게 민원을 올렸는데 온난화나 미세먼지 때문에도 더 심각하지 않느냐.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얼마나 웃겠느냐. 지금 가뜩이나 온난화 문제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오히려 이걸 더 부추기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부끄럽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다음에 불이 타고 나면 그 쟤는 또 발암 물질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셔틀버스를 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셔틀버스 어떤 거? 셔틀버스가 이제 운영되잖아요. 거기 이제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는 게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셔틀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2시간 이상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3차선 도로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와서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는 또 질서를 워낙 잘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가다가 누군가가 새치기를 하니까 막 아비기환이 되고 그 진행 요원들도 불친절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또 올라온 것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마을 음식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그런 행사들이 벚꽃 축제도 그렇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을의 부녀회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한다는 건데 금액들이 거의 다 똑같이 담합을 했느냐. 그렇게 비싼 금액에 먹을 만하지도 않은 음식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전 안 가봐도 모르겠지만 무슨 박 터트리기 행사가 있는데 그걸 터트리면 무슨 뭐가 나오나 봐요. 경품이나 뭔가 나오나 본데 그걸 가지러 가는데 막 애들도 이게 안전사고 문제도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관객 만족도 조사를 작년인가 했는데 7점 만점에 5.48점이 나왔다는 거 보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들불 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 최우수 축제에도 선정되고 이랬지만은 한번 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이게 얼마죠? 이게 예산 하나 보여주시면 예산 보시면은 2015년에 10억 6,200만 원이고 그 다음 해에 줄었더라고요. 8억 7,700만 원으로. 그리고 이렇게 계속 쭉쭉 조금 늘다가 2019년에 대폭 늘었어요. 16억 6천만 원. 그러니까 올해 16억 6천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됐고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덜 쓰거나 비슷하게 아마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틀 동안 이루어지나요? 3일이었나?
3일이나 기간 4일이었을 그리고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불을 놓는 그거잖아요. 축제인데 이 단기간 축제에 일단은 이 대형 16억 6천만 원이 네.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조금 네. 조금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네. 그죠? 네, 보조금이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이거를 네. 들여다봤더니 가장 많이 쓰인 그 금액 네. 들어간 그 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만드는 거였더라고요. 주차장이요. 네, 거기 앞에 이게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베로룸 네. 앞에 큰 주차장이 새로 생겼거든요. 이게 네. 이제 2018년에 아마 조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때 8억 2017년에 8억 네. 9천만 원에서 2018년에 2018년에 15억 15억이 원으로. 됐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얼마죠? 6억 7억 천만 원? 네. 네. 음. 6억 천만 원. 6억 천만 원이 증액이 된 거니까 네. 요 정도 이제 비용이 공사하는데 들었다는 건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아무리 크게 뭐 주차장 해봤자 어차피 맞아요. 포화 상태가 되는 곳이라 주차장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환경 문제도 이왕 예, 말씀하신 그리고 거. 주차장에 네.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네. 그게 지금 이 축제 기간에는 이제 그 3일 동안은 꽉 차지만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용을 안 해요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 큰 공터가 그렇죠. 그냥 빈 곳으로 돼 있고 그냥 저기 푸드 트럭 같은 거 네. 그런 것들만 이렇게 음. 근데 그런 것들만 이렇게 거기들 뭐 거기 자리 주려고 만든 주차장은 아닐 텐데 그죠. 예, 이렇게 항상 평상시에는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주차장을 큰 돈 들여서 꼭 했어야 했나 좀 그런 아쉬움이 들었고 아까 말씀 네, 두 분 요번 다 말씀하셨던 이제 환경 제가 작년 축제는 사실 갔었어요. 네. 저도 제주도 온 지 뭐 한 2년 차 뭐 이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네. 부끄럽지만 축제를 즐기러 세베로rum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고 싶어서 갔었는데 작년에 저도 그걸 느꼈어요. 불을 막 타오르는 건 멋있는데 옆에 네. 소방차들이 막 대기해 네, 있고 맞아요. 네. 사고 날까봐 거기서 소방원들이 거기서 있고 경찰분들도 막 예전에 한번 사고도 났었을걸요? 불이 아, 공겨부터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 불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축제를 꼭 해야 되나 조금 다른 방식이 있을지 않을까 작년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올해 이제 축제장은 안 가고요. 거기에 이렇게 관광객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걸 제가 저로 수를 세워주고 싶지 않아서 네. 가지 않고 네. 다음 날 갔어요. 다음 날 네. 이제 정리정돈이 얼마나 돼 있고 네. 성장이 어떤지 가봤는데 먼저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더러운 것만 찾아서 찍은 게 아니고요. 여기 현장에 이런 이거는 타다만 캔이에요. 네. 타다만 캔들과 그리고 이거는 화약을 태우고 나면은 네. 이제 화약 그 잔해물들이 남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그냥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아까 제가 화약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이게 오름 파인 거죠. 네 여기 오름 정상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가 네. 근데 이제 거기가 불꽃 터트리고 마지막 피날레로 이제 불꽃을 터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패인 거 아닐까 싶은데 왜냐면 아까 보여드린 요거는 이제 중턱에서 네. 제가 막 갈대밭을 헤치고 올라가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경사가 너무 가파라서 거기서 찍은 거고 이거는 네. 이제 꼭대기에서 찍은 건데 네. 사진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파여 있어요 얼음이. 네, 네.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거죠 세벨오름이. 그렇게 이렇게 상처를 입은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네. 이제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화약을 터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화약을 터뜨렸다고. 막 패여 있고 그리고 쓰레기들도 많았다. 이런 거는 정리정돈이 아직 안 된 거냐 물었더니 제가 여기 방문했을 때가 축제 끝나고 다음 날 오후 한 3, 4시 정도였는데 그때는 이미 다 청소가 완료된 상태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못 챙기셨다고 봐요.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완벽할 수는 없긴 한데 그렇게 오름에 이렇게 더러운 쓰레기들이 가득하고 오름에 상처 입히는 이런 축제가 과연 이대로 진행하는 게 옳을까? 예, 좀 네, 그 말씀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축제 예산은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늘어났는데 실제로
그 축제를 즐기는 방문객은 11만 명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렇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이런 축제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던지는 이야기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흐름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옆에 되게 핫한 카페가 예. 하나 네, 예,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갔는데 그 불을 태운 부분만 초록초록하게 풀이 엄청 잘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왜? 그게 원래 원래 그 들불 축제의 기원이 예전에는 이제 제주도 분들이 다 이제 농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해를 그렇게 농작물을 짓고 나면은 다음 해에 풀이 잘 안 난대요. 그래서 다 한번 불로 싹 태워야 그 다음에 이제 해충들도 다 죽고 하니까 깨끗한 풀이 난다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시작한 그 축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주도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전통 방식을 보여주자는 입장에서 마련된 축제긴 한데 오늘날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왜냐면 지금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한데 심지어 제주도도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이 있더라고요. 네, 많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축제의 취지가 옛날에 그 우리 조상들의 그런 조상들이 그 왜 태우고 하셨겠어요. 더 좋은 풀 나게 하려고, 더 우리가 사는 환경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좀 오염시키고 훼손시키는 그런 축제가 되어 버렸으니까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제를 볼까요? 이번에는 서귀포 은갈치 축제. 네, 그죠? 이것도 혹시 아세요? 이거는 더 생소해요. 생긴 지 얼마 안 되긴 했어요. 네, 들불 축제는 이제 뭐 워낙 22년인가 이렇게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갈치 축제는 들어보긴 했지만 좀 생소해요. 이렇게 갑자기 막 생기는 축제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갈치가 워낙 잡히기 잘 안 잡힌다 그러거든요. 요새 점점. 더 맞아요. 그래서 얘가 그 몸값이 워낙 뛰어가지고 제주도 갈치가 값이 비싸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축제를 할 만큼 그렇게 풍족하냐 하면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5월 달에 열리거든요. 근데 아마 다 제주도 분들이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은갈치의 제철이 언제일까요? 모르시나요? 저는 그냥 저희 집사람이 해주는 철이 오히려 육지 사람인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은갈치의 제철은 이제 여름 한 8월 그 정도부터 한 10월 이렇게까지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길게 잡으면 뭐 11월까지도, 그러니까 가을 정도,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 정도를 보고 있는데 5월은 누가 봐도 여름은 아니잖아요. 네, 은갈치 제철이라고 할 수 없는 5월에 이제 열린다는 소식이 작년에 들렸어요. 작년이 제1회 은갈치 축제가 열렸고, 그 얘기를 제가 생각해도 제철이 아닌데, 보통 축제는 제철에 열리는데 그래야 질 좋고 맛있는 상품들을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선보이고 맛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희 김영우 국장님한테 드렸더니 그거 왜 5월에 열리냐고, 좀 이상하다,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서 그치, 이상한 거 맞구나 해서 이제 알아봤더니 냉동실에 있는 그 냉동 은갈치가 이제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2018년 작년이니까 2017년이죠. 2017년에 갈치 대풍년이 일어났대요. 그때 갈치가 워낙 많이 잡히니까 이거가 냉동고에 있는 거를 소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그냥 판매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사는 것도 아니고 뭔가 판을 깔아줘야. 판매를 하는데 도에서 축제를 만들어서 돈 주면서 그걸 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였어요. 이거 그게 웃기잖아요. 그거였고, 그 목적으로 여는 거라고 제가 직접 관계자랑, 아마 그 관계자분들은 제가 기자인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은 소속을 밝히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보는 척하고 물어봤거든요. 했더니 그래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냉동고에 있는 갈치를 판매하기 위해서 열었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생물갈치가 그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막상 뭐 축제인데, 나름 뭐 은갈치 축제인데 설마 냉동만 팔까.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없더라고요. 생물이 아예 없고 은갈치는 냉동만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관람객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그리고 더 문제가 문제가 왜 이렇게 많죠? 이게 사업 계획서예요. 그때 당시에 이거는 사진이 없어서 크게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좀 그냥 알려드리면 이게 제 1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 작년에 열렸던 요거 사업 계획서인데 내용을 보면 축제 목적이 일단은 사업 계획서엔 다 있잖아요. 네. 목적에 보면은 대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축제 목적. 제가 그냥 축제의 목적은 서귀포의 싱싱하고 다양한 벌써 틀렸네요. 서귀포의 싱싱하고 다양한 수산자원을 맛보고 싸게 구매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냉동이니까 싸게 구한다는 말인가요? 서귀포의 특색 있는 바다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산 관련 종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판매와 홍보, 잔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뭐 마지막 거가 대박이에요. 거기 뭐죠? 여기에 없구나. 조금 뒤쪽에 있구나. 대박 읽어주세요. 여기 축제 프로그램의 원칙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대요. 네. 원칙을 보면 원칙 1. 은갈치 명품화를 통한 고부가 경제관광축제를 만든다. 이미 명품화가 아니죠. 생물 하나도 없고 냉동만 있는데. 그리고 원칙 3을 보면 어딜 가나 있는 복사판 같은 축제는 철저히 배제한다. 얼마나 철저히 배제했는지 네, 직접 설명을 한번 가보셨- 저는 작년과 올해 2번 다 간 이제 산 증인으로서 제가 증인을 하자면 네. 철저히 복사판 같은 축제였고요. 그나마 가장 조금 재미있었던 거는 그 뿔소라 잡는 게 있더라고요. 네. 3,000원에 10마리까지 잡을 수 있대요. 어. 약간 그냥 싼 맛에 싼 이제 맛에. 하는 뭐 그거 딱 하나 저는 만족했고 나머지는 은갈치 가격도 비쌌어요. 비쌌어요? 지금 이게 왜 명품이잖아요. 명품이니까 비싸지 당연히. 냉동이지만 명품이라서 은갈치는 벌써 명품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사려고 가격 그래도 아무리 뭐 축제가 별로라고 해도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그래도 좀 구매를 해가야겠다 싶어서 기웃기웃대고 있었어요. 살까 말까 하는데 옆에 저랑 저 뿔소라 잡기 할 때 제 옆에서 같이 하신 아주머니가 있거든요. 조금 그 아줌마랑 이제 말을 섞다가 친해졌는데 저한테 저를 이렇게 하더니 사지 말란 사인입니다. 왜냐면 앞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크게는 못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여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이리 와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요거 싼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아줌마들은 시장 조사를 쫙 하거든요. 본인이 이제 위미양 근처에 사신다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냥 시장 가도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고 그냥 지금 또 저는 이게 서귀포에서 열리는 축제인데 저는 집이 제주시니까 네. 들고 가는데 또 그게 싱싱하지 않게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하지 않았는데 네. 가격 면에서도 그렇게 경쟁력이 없고 그러니까 뭘 위한 메리트가. 축제인지 여기에 든 네. 세금이 네. 제가 여기 있나요? 든 세금이 작년에 1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왜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1억 9천만 원. 그러니까 뭐 2배가 좀 덜 되는 금액으로 늘었죠. 예. 이게 저희 아까운 세금이 이번에 냉동조차도 없어서 다른 데서 냉동해 온 거 사오는 거 아닐까요? 냉동은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좀 풍년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참 궁금해요. 이거는 저도 잘 몰라서 그 풍년이라고 하는데 왜 갈치값은 똑같죠? 그러니까 풍년이면 싸야 되는 거. 가격 방어를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는 뭐 아마 어민분들의 나름 고충도 있을 테지만 예.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현장 갔다 온 사진인가요? 예. 되게 진행을 너무 잘해주신다. 네. 이게 현장에 찍은 사진인데 시식 코너가 있어요. 네. 작년에도 있었는데 은갈치 튀김을 작년에는 네. 이렇게 은갈치 튀김이랑 뿔소라 구이 이렇게 네.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작년에는 엄청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계속 거의 하루 종일 네. 주셔서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예산이 늘어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텅 비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간 시간에는 운영하지 않았던 것도 있긴 한데 네. 하루에 1회, 뭐 2회 이렇게 적은 시간만 이 은갈치를 맛볼 수 있는 그 시식 코너가 운영이 돼서 네. 축제장 찾는 분들이 다
은갈치에 대해서 뭐 이 올해 축제는 너무 얘기할 게 많네. 올해 축제는 시간이 네. 작년에는 네. 요거 하나만 더 네, 할게요. 작년에는 은갈치 명품화를 꿈꾼다고 네. 했잖아요. 네. 올해 근데 사업 계획서 내용이 네. 갑자기 바뀌었어요. 음. 냉동갈치도 맛있다라는 거를 알리는 걸로. 아, 저도 읽었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때 달라요. 네.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냉동갈치가 맛있는 거를 알리는구나. 가봤어요. 냉동갈치 얼마나 맛있나. 그럼 이게 근데 생물이 좀 더 싸는 거예요? 생물 아예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생물이 좀 싸고 냉동갈치가 더 비싸야 되지. 명품. 올해는 명품화는 빠졌어요. 네, 또 양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명품화는 빠지고 냉동갈치의 냉동갈치도 생물처럼 맛있다 이거를 이제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럼 냉동갈치에 대해서 네. 좀 맛보고 네. 정말 맛있구나 이거를 네.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없어요. 이것도 하루에 1회, 2회 잠깐 1시간씩 잠깐씩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네. 사람들이 갔을 때 냉동갈치도 맛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기회는 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빨리 그죠. 가야 다음 되는데 다음 두 축제로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가면 네, 더 고사리 될 것 축제, 한라산 고사리 축제랑 그리고 놀젠 놀장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한라산 고사리 축제는 간단하게 이제 고사리 축제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 게 왜냐면 네. 가보니까 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가서 축제 부스들이 있잖아요. 네. 뭐 체험 장소나. 네. 그래서 제가 수를 해봤어요. 네. 한 30여 개 정도 체험 네. 부스들이 뭐 먹거리 장터나 다 합쳐서 있는데 네. 그 중에 고사리와 요만큼이라도 관련 있는 부스는 네. 대여섯 개밖에 없었다. 네, 그것도 그마저 뭐 먹거리 장터나 아니면 뭐 고사리 판매 네. 그 목적 네. 그런 것들이 대다수였고 예, 고사리 축제인데 고사리가 관련된 게 네. 좀 적었군요. 여기에도 세금이 네. 들어갔죠. 네. 요거까지만 할까요? 네. 예. 근데 요거는 좀 별로인 축제인 게 좀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그런지 들쑥날쑥해요 지원금이. 뭐 이렇진 보통은 이렇게까지 들쑥날쑥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또 반대로 놀젠 놀장은 지금 6회 공연에 2억 2천만 원이 투입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야, 정말로 놀젠 놀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네. 아니 저는 놀젠 놀장을 이걸 놀젠 놀장이 뭔지부터. 놀맨 놀장이에요. 놀젠 놀장이에요. 놀젠 놀젠 놀장. 놀장. 놀래 놀자 이 뜻인지 이거 제주 사람인 제가 이제 제주어를 잘 안다고 하는 저도 모르겠어요. 놀래 같이 놀까 이런 뜻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놀젠 놀장 뭐 이러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서 문화 행사들을 다양하게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산지천 예 산책 그 분수대 광장 예, 예. 북수구 광장 일대라고 네. 적혀 그래서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문화 행사들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핫하게 떠올랐더라고요. 네. 핫해요? 아니 그 핫하다는 말은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아. 예. 되게 유명 가수분들이랑 이제 인디 가수분들 예 맞아요. 초대해서 그러니까 그 꼭 저녁에 그런 축제들이 공연을 그렇게 하는 건데. 만들어져야 되는지. 네. 그래서 뭐 6회 공연에 2억이 들거나 뭐 200억이 들거나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만 가치를 보여준다면 네네. 뭐 상관이 없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돈을 투자하는 게 한 번 투자하는데 그거 한 번 쓰려고 그걸 그 비용을 지불하냐 이래도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 할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라면 뭔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고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이거 예산안을 보면은 4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총 6회 공연에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예, 부가세 포함이고요. 이제 뭐 아마 뭐 행사 기획비나 뭐 거기 프로그램 가수들 출연료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인 것 같은데 네. 보면은 저도 사실 방문을 해봤는데 네. 분위기는 되게 좋긴 했어요. 가수분들도 노래 잘하시고 방문하신 분들도 네. 다 즐겁게 관람은 하신 것 같긴 한데 요게 이제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계속 뭐 장기적으로 1년 내내 이곳에서 뭐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거기 북수광장 가면은 토요일마다 그 공연이 열린대. 이미지가 그런 뭔가 그런 목적이라도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이 좀 이렇게 단발성으로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라는 게 좀 많이 아쉬웠고 아마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어쨌거나 탐라문화광장 그쪽 국수광장 이쪽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말은 예전부터 많이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굳이 그렇게 이런 공연을 통해서 만약에 하고 싶다면 네. 좀 너무 유명한 가수들이 올 번에도 많이 왔던데 그런 분들 말고 네. 좀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젊은 분들이라든지 조금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공연 무대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꼭 이 노래에 한정하지 말고 네. 제가 뭐 대표님 계셔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의 장르를 좀 복합해서 이게 지원 받으면 아마 지원하실 분 많을 그게 것 같은데 취지나 뭐 이런 목적이 뭐라고 돼 있는 이거는 거기 활성화죠 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더더욱이나마 길게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네. 들면 제주도 사람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면 그거 잠깐 했다고 뭐 그게 활성화되는 게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앞에 우리가 짚었던 것들은 다 제주도 특색에 맞춰서 무언가를 한 축제라면 이 축제나 지금 또 축제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불꽃 축제라고. 그러니까 제주도랑 그거는 네. 제가 관련 과에 전화를 해봤더니 좀 어렵게 됐다라. 아직 결정난 건 아니는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길래 이유를 여쭸더니 그쪽에서 이제 불꽃 축제를 하면 안전상에 조금 그런 문제가 우려된다. 제주도는 뭐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바닷가 앞이더라고요. 거기 예정된 곳이.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답변을 얻어서 아마 안 열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예. 그냥 지금 놀진놀장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만 단발성이고 좀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렇죠 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례라든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예를 들면 네. 광장. 이거 갑자기 질문하신 거라. 혹시 잠깐만요. 네, 다른 뭐 저는 축제라든가. 이런 거 이게 네. 지금 이것들을 네. 보면서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굉장히 축제는 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기는 게 돼야 되잖아요. 네, 네. 만일에 진짜로 이 축제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면 네. 어느 한 장소에서 만약에 들불 축제도 거기서 하나만 이렇게 하면 네. 몇 사람이 가겠어요 한시적으로. 그렇잖아요.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기려면 네. 이 축제들 한꺼번에 이렇게 음. 많은 데서 같이 산발적으로 좀 적은 비용을 네, 들여서 네, 네. 한 번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음식을 차릴 때 뭐 네.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데 이런 것처럼 네.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다양한 축제들을 같이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한다면 만일에 성산일출봉 축제는 뭐 거기 성산일출봉 축제 예를 들었지만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저 지금 서쪽에 있는 네. 그분들이 성산일출봉 보러 가겠어요. 먼 데까지 제주도 사람들이 20분 이상 안 움직인데 그러니까 서귀포를 일정한 특정한 장소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축제들을 좀 나눠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죠. 말씀하신 거랑 뭐 같은 맥락인데 이제 외국에는 이제 탐라문화 광장을 짚고 넘어가겠는데 네. 광장이라는 게 누가 네. 만든다고 광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광장의 의미는 사람들이 네. 모여서 네. 광장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 맞아요. 자연스럽게 모여서 근데 여기는 탐라문화 광장은 지금 인위적으로 만든 네. 광장이잖아요. 사람들이 뭐 많이 찾고 즐겨 찾아서 된 게 아니고 행정에서 이거 광장 여기야 앞으로 여기는 탐라문화 광장이야 해서 생긴 광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여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게끔 하려면 저는 예술인들이 자연스럽게 공연을 하고 좀 더 개방적으로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문제가 네.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시선이 없어요. 거기에 보통은 이렇게 전봇대에다가 옆에 이렇게 돌돌이 맞나요? 표지가 맞나요? 전기 끌어올 네. 수 있는 그 콘센트가 항상 있는데 네.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광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공연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광장인 그러니까 거죠. 아쉬운 것들이 문화예술이 아직까지도 얼마나 필요한지를 사람들이 모르시는 거죠. 행정도 그렇고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심 속에 차라리 있어야 네.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어울려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혹시 제시해 줄 수 저희들이 뭐 있어요? 특별하게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너무 이제 뭐 해결책을 욕만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제시하겠습니까마는 그 김은혜 네. 기자님이 예전에 취재하셨던 네, 그 좋은 사례 하나만 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네. 요게 이 사진이 좀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비양도 다 아시죠? 네. 비양도 가보셨어요? 전문 못 가봤어요. 아 진짜요? 진짜 예쁜 섬이더라고요. 근데 비양도에서 열린 올해 5월달에 열린 비양도 책축 책 축제. 카메라 보고. 네, 책 축제인데요. 요게 그 예산이 일단 예산부터 소개해드리면 7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네, 딱 700만 원 든 축제고요. 이렇게 적게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네.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네. 보통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데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대가 없이 본인들의 자발적으로. 우리의 그 고장이나 이런 걸 네. 알리고 좋은 활동하고 싶다 이런 네. 좋은 네, 취지로 그 말씀하시는 참여를 게 하셨어요. 그 어쩌면 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뭐 하와이 예를 들면 하와이는 그런 다음에요. 전 안 가봤습니다만은 뭐 낮에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이 네. 저녁에 이제 훌라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맛질이라는 축제 문화가 네. 굉장히 발달돼서 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마을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즐기는 그런 문화들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축제들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선문화 축제라는 큰 게 있었는데 예. 그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놓고도 이게 뭐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와서 그 축제를 다 망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한시적인 축제가 아니라 뭔가 상시화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언제든지 관광을 와서도 볼 수 있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따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게 그나마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닐까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이제 마무리를 해봅니다. 조금 이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 네. 예산만 적게 들고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좋은 거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축제가 얼마나 알차고 좋았는지를 좀 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네. 이게 그때 사진인데 제가 예. 드릴게요. 이 옆에가 번행초라고 그 비양도에서 많이 열리는 해변가에 많이 열리는 식물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직접 관광객들이나 뭐 여기 방문하신 분들이 직접 비양도를 이제 탐방하시다가 이거를 따서 축제장으로 가져가면 여기서 이 번행초 네. 전을 만들어줘요, 직접.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직접 자기가 딴 거 가지고 이제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저 국장님 아니신가? 유리문 너머로 유리창에 지켜보고 국장님이 계신데요. 예, 이런 걸 즐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원래 그리고 이게 번행초전 만드는 게 아니었대요. 원래 오디를 따고 네. 비양도에 또 오디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오디를 따고 깻잎을 따가지고 네. 오는 행사였는데 또 자연을 소재로 한 거다 보니까 이제 네.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요게 조금 철이 아직 좀 덜 돼서 행사 기간에는 좀 덜 열려가지고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마을 분들과 이제 얘기를 해서 좀 조언을 구했더니 마을 분들이 우리 마을에 번행초 많이 열린다 이걸로 하면 좋다 해서 이제 마을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 부랴부랴 내용을 바꾸긴 했지만 네. 여기 축제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제가 참여해본 결과 다들 표정이 너무너무 밝고 네, 즐겁고 네. 또 이거 어디서 딸 수 있냐고 처음에 물어보시다가도 네. 약간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네. 다니면서 따서 오고 너무너무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의 축제 방향은 이렇게 작은 축제, 지역 네.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 제주도만의 어떤 자연을 살린 축제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제주와 고르라 제주가 함께하는 소셜 라이브 뉴스쇼 미주알 고주알 섬이었습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6월 마지막 주 목요일, 그러니까 6월 27일 낮 12시 50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달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 같이 약속!